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 급진 무장단체 IS의 파리 테러로 전 세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우리나라도 IS의 테러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테러에 얼마나 노출돼 있고 또 어떤 대비가 필요한 것인지 이만종 한국 테러 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정면 승부는요. IS가 파리에 이어서 다음 타겟으로 지목한 영국으로 가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한국 테러 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 유엔이요.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테러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 겁니까? 네, 상중하에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중상 정도의 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 테러 환경도 그동안에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그 측면의 그 취약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세계화에 따라 가지고 국내 그 출국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러 노출 가능성이 증대된 것을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타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알카에다라든가 최근에 IS 같은 그런 이슬람 세력은 반미 반서방 노선을 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조직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의 그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외곽 때리기가 가장 적당한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세 번째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세터민, 외국인 노동자 유입,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이렇게 이제 돼가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새로운 사회 현상인데 이게 사회적 갈등의 근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총기 규제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네. 좀 상대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대량 살상 뭐 이런 위험에선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없습니다만은 네. 굳이 총기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파리 테러는 AK 소총을 난사했지만 대부분의 테러리스트들은 이 사제 폭발물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제 폭발물은 외국에서 반입된다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작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내려받아가지고 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기를 사제 폭발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오늘 외교부가 우리나라도 IS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맥락의 입장 표명했는데요.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러의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이요, 이 최근 보도를 보니까 테러 영향 지수가 0 이렇게 나타나서 이건 좀 안도하게 되는 소식이었는데 이 국제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 발표더라고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그런 그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의 테러는 아주 급진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또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정세에 따라 가지고 그 지표라든가 지수는 이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통계가 맞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또 안 일어났다고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올림픽, 월드컵, 이 국제 행사도 개최하고 국제 회의도 많이 이제 열고 있는데 테러가 일어난 적이 아직까지는 없다. 이런 지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번 11월 13일 이 파리 테러를 소프트 테러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도심이나 경기장 같이 일반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 결국 이게 나도 테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 공포가 더 크게 확산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테러의 양상이 과거의 그 국가 중요시설 대상으로 한 그 하드 타겟에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타켓이라든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이른바 이런 것을 이제 소프트 타켓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드 타켓에서 소프트 타켓으로 이제 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이 그 대거 운집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테러를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수많은 그런 인명 피해가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공포란가 더 많은 테러리스트 입장에서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테러의 방법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회장님 조금 전에도 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다인종 사회로 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짚어주셨는데 네. 이 최근 사살된 IS 조직원에게서 우리나라 교통카드와 사원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대구에 1년간 들어와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프랑스 테러 범인들 시리아 난민 신분으로 유럽에 들어왔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게 쉽진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출국한 동남아 국가라든가 이슬람 국가의 노동자들이 다시 이번에 난민을 위장해가지고 잠입했던 그 파리 테러의 범인들처럼 네. 다시 얼마든지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출입국 관리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절차에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얼마든지 이런 형태, 비슷한 형태는 앞으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그런 검문 검세 절차라든가 출입국 절차가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대테러 강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한 네. 공감대는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테러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가 현재 좀 많이 부족한 실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는 그 작전 부대 또 작전 요원들은 다른 부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결코 이렇게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테러 작전 요원들이 근육이라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테러법의 제정이라든가 통합된 대테러 조직의 편성 이런 것들도 이런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자 교수님 이게 테러가 재난과 마찬가지로 터지기 전에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만은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9.11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이제 CIA라든가 FBI 등이 정보 수사기관이 입수한 첩보와 그리고 정보의 공유 실패이거든요. 네. 보스턴 테러가 얼마 전에 발생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지 못했다. 네. 다시 말씀드려서 정보 분석이라든가 처리 과정이 실패했다는 것을 질타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우리도 그래서 조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필요한데 대테러 정책 발전 방향 중에서 하나로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회 내장형 대테러 관리 체계가 앞으로는 구축이 돼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까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 위기관리 체계는 정부가 유주가 돼서 이제 대응하는 네. 외래적 이 위기관리 체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내재적 위기관리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테러학회장인 이만종 호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